스칼렛 위치가 모브 사이코랑 겨루면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보고. 현실 조작에 안 걸릴 확률도 있다. 그렇죠. 맞아요. 인정합니다. 모브 사이코는 플러스해서 영능력을 가지고 있고, 스칼렛 위치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마법을 부릴 수 있고. 먼치킨이야 일단. 중학생이죠. 좀 찐따 캐릭터. 수업 시간에 발표하라고 하면 저런 표정이 돼버리는. 얼고 약간 네. 내성적인. 네. 근데 초능력을 쓰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의 한 50% 넘었을 때는 머리가 쫙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 같아. 네, 다른 사람 같이 변해요. 원래는 그냥 초능력 쓰는 초능력자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 이 아저씨를 만나게 되죠. 영능력을 쓴다고 예. 하면서 재령수를 가르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퇴마 사무소인데 초능력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초반에 귀신 잡는 이야기만 나오잖아. 퇴마 이야기처럼 흘러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그냥 퇴마사 이야기인가? 왜냐면 이 아저씨 그 자체가 네, 퇴마사죠. 퇴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출장 가서 퇴마를 하려면은 주인공 애가 귀신을 보고 힘을 가해가지고 없애죠. 그러니까. 근데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못 보고 얘는 귀신을 못 봐요. 사람들 좀 잘 구슬려서 사기쳐서 돈 뜯어먹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못 보는 게 또 아니야. 약간 좀 느끼긴 느껴 이 사람도. 그리고 시급으로는 보통 타코야끼를 주던가 동전을 줘서 알바를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요. 고민이 있어 보이면 고민 상담하는 척하고 좀 겉돌잖아. 네. 자기가 평범하지 않다라는 거를 스스로 알고 있고 멋진 말들을 해주니까 엇나가지 않는 그 멘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도제식으로 키운다고 봐야죠. 초능력자는 무조건 귀신을 보잖아요. 초능력자가 귀신을 이제 보는, 귀신한테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더라고요. 콘스탄틴이 악마를 보긴 보는데 악마의 씨인 인간도 구분할 수 있거든요. 살짝씩 악마로 변신하면서 예.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다른 초능력자들은 그걸 또 구분 못하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럼 콘스탄틴이 모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일까? 근데 콘스탄틴은 그런 주문서나 자기 주문이 없으면 힘을 못 쓰니까 일반인이랑 비슷해요. 눈만 귀신 볼 수 있는 거고, 모브 사이코는 초능력 기반으로 영능력까지 쓸 수 있는 거니까. 초능력자인데 귀신을 못 보는 놈이 있을까요? 이 세계관 안에서? 모브 사이코 동생은 못 보는 게 확실하거든요. 100%가 됐을 때. 뚜루룩 하고 숫자 올라가면 막 두근두근해지잖아. 네. 그게 스칼렛 위치도 좀 비슷한 게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감정에 따라서 힘이 세지고 약해지고 하잖아요. 맞아요. 50만 돼도 엄청 세거든요. 100이 되면은 아예 컨트롤이 안 되지. 네, 거의 그 공간을 지배하는 듯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동생도 나중에는 초능력을 쓰기 시작하는데 초반에는 못 쓰고 레이겐 사부를 의심하는 역할. 처음에는 못 봐요. 못 보는 것 같아요. 계속 옆에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레이겐은 약간 후반부 되면은 얘 정도는 보는 그런 느낌으로 같이 가고 귀신이 의도해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모브 사이코는 영능력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스칼렛 위치는 마법이 이제 메인인 이런 초능력자들의 대결입니다. 누가 더 셀 것인가로 이제 흘러갈 겁니다. 오늘 모브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육체 개조부 트레이닝 받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뭔가 굉장한 선역 캐릭터들이지. 항상 같이 운동장 돌아주고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다라는 그 뭐 이런 게 있나 봐. 맞아요. 원펀맨에서도 매일매일 그 스쿼트 강조하고 육체적인 훈련을 중요시 여기듯이 이 작품에서도 이 육체 개조부를 통해서 주인공이 잠재된 능력은 세지만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피지컬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라는 가치관이 이 캐릭터를 통해서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사화에서는 별로 비중이 없긴 했는데 만화에서는 엄청난 비중을 가져가죠. 양아치 같은 거 나타나려고 하면 얘네들이 그냥 맞아. 털어버리는. 그러니까 주인공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애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악령들이 귀신 이런 식으로 생겼었는데 맞아요. 점점
흉폭하게 변하면서 나중에는 뭐 크툴루 신화에 나오는 것 같은 괴물들도 나오고 하거든요. 악령이란 존재 때문에 초반 빌드업이 센 애가 안 나와도 약간 공포 분위기 나게 해주는 약간 그런 장치처럼 느껴집니다. 얘는 초능력자인데 악령을 부리는 그런 초능력자로 나오는 애였고 손톱이라고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같은 편에도 초능력자들이 생기는데 거기서부터는 능력자 배틀물 같은 맞아요. 느낌. 요즘 캡틴 아메리카 드라마 보면은 그 혈청을 복제해가지고 초인들을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손톱도 물약인가 주사기인가 만들어서 그 후천적 초능력자들을 이제 기르는 이 손톱 주요 멤버들이 그러니까 모브랑 모브 동생이랑 어쩌다 보니까 납치 비슷한 걸 당하게 됐는데 누군가가 구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손톱 애들은 엄청난 조직의 보스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얘네들도. 근데 보스가 온 줄 알고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레이겐이었어요. 그 주인공 사부. 네. 아까 초능력자는 초능력자를 알 수가 있거든요. 측정이 안 되니까 일반인이잖아요. 레이겐은 엄청난 자기들 보스로 생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착각하고 네. 칼 들고 싸우는 애를 맨손으로 칼을 저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 칼도 보통 칼도 아니잖아. 네, 그 특수 능력이 있는 칼인데 모브가 능력을 조금 심어줘요. 능력 전이를 해서 좀 세지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거는 이제 네, 어느 정도 파워인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폭주할 때 어떤 장면들이죠. 도시 웬만한 거는 혼자 파괴할 수 있다.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컨트롤이 안 되는 느낌도 있고 적들도 얘가 적당히 센 애라고 상상을 했다가 먼치킨 혹은 뭐 최종 보스 이상의 최강자라고 주변 애들이 이제 인정해 주는 거지, 이 작품에서는. 그렇죠. 사다코도 영능력자였다. 진짜 초능력자였어요. 알고 보니까. 근데 죽어서 초능력 귀신이 된 거지. 비슷하네 진짜. 네. 스칼렛 위치랑 모브 사이코도 죽으면은 엄청 세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어벤져스에서 어디 갇혀 있었죠. 동생이랑 갇혀 있다가 풀려 나오고 마법 쓰는 캐릭터보다는 염동력 쓰는 맞아요. 초능력자처럼. 네, 그런 거 나왔었는데 점차 시리즈를 더해 갈수록 원래 마법적 능력이 있었다. 마법을 쓰게 되는 거죠. 퀵실버. 그치, 스피드 캐릭터. 같이 구출이 됐는데 그 다음 편인가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제 스칼렛 위치를 위해서 버린 캐릭터가 되는 거지. 가족을 잃은 비혼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비전이 또 죽잖아요. 타노스한테. 그래서 2차 충격을 먹어서 흑화해서 벌어진 일이 완다비전 드라마. 네, 현실 조작 능력이 벌어지는데 이 마을 자체를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버리죠. 왜 마을만으로 한정을 했을까? 아마 힘의 발현이 거기까지만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숨어 산 곳이 그 마을이었거든요. 이 마블 세계관에서 마법사는 초능력자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마법사라고 이제 말은 하는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래도 마법 쓰려면 주문도 외우고 손도 막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완다는 그냥 쓰는 걸 보니까 초능력자에 더 가까운 느낌? 마법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냥 뭐 현실 조작 능력이니 뭐 기억 조작이니 이런 게 정말 마법일까? 초능력의 일종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매그니토의 딸로 원작에는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설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영화판에서는 실험당에서 후천적으로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묘사를 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전설적인 마녀인 스칼렛 위치의 후손이단가 화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여기서도 has returned 하잖아요. 비전이 오락가락 하는 캐릭터예요. 인간적인 면본을 보여줬다가 히어로적이었다가도 또 맛이 가면 스칼렛 위치로 변해서 세상 파괴하는 히어로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빌런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비전이랑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조작 능력으로 만든 거고 옆에는 이제 하우스 오브 M 이슈인데 아예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코믹스에서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현실성이 많이 없어 보였는지 마지막쯤에 가면 다 환상이었다 하면서 이 아이들도 사라지거든요. 현실 조작을 했으니까. 나중에 얘네들도 사라졌다가 영혼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다른 육체를 통해서 실체화가 돼요. 자식들이. 하우스 오브 M이라는 이슈인데 이거는 완전히 세상을 바꿔버려가지고
뮤턴트 제국을 만듭니다. 매그니토가 완전 왕처럼 나오고 그 옆에 있는 공주처럼 자기가 되는데 현실 조작 능력이 그 드라마판에서도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예. 뭐 때문에 깨지는데 하우스 오브 M도 현실 조작 능력이 안 걸리는 애가 있었어요. 엄청 센 놈한테는 안 걸린다라는 거네요. 뭐 정신적 방어 기제가 있거나 하는 뮤턴트한테는 어. 안 걸릴 수가 있다. 매그니토도 예. 자기가 딸한테 이용당했다는 걸 깨닫고 엄청 몰아세우거든요. 딸을. 원래는 이렇게 같이 딸이다. 어쨌든 전부 다한테 버림을 받아요. 이게 좀 충격적인 이슈였긴 한데 노모 뮤턴트 해버리니까 거의 세상에 90% 이상의 뮤턴트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된 이슈라서 예. 그 다음에 바로 다른 거다 하면서 선을 긋긴 하거든요. 그래서 뮤턴트들이 복구되긴 하는데 이때 당시 한 뮤턴트 300명 정도만 남고 다 죽는 그런 이슈였어요. 뮤턴트 능력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노모 뮤턴트 하니까 몇 명만 빼고 이런 방어 기제가 있는 애들만 빼고 다 사라지고. 근데 자비어 박사가 인간들만 죽어라. 네, 그런 거죠. 그런 느낌으로 네. 뮤턴트들만 사라져라. 네, 잘 말씀하신 게 자비어 박사의 능력까지 흡수해가지고 이런 현실 조작을 한 거거든요. 최강이긴 하네. 그렇죠. 근데 저것도 안 걸리는 애들은 안 죽을 거 아니에요. 네, 안 걸린 애들도 있었어요. 피닉스는 뮤턴트 계에서도 초월적인 힘 그 예. 자체고, 만약에 겨루게 된다면 스칼렛 위치랑 약간 비슷한 포지션이 아닐까. 우주적으로 강력한 존재들이. 네, 우주적 존재고, 셋을 놔도 괜찮은 게 모브 사이코나 스칼렛 위치나 전부 다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로서 힘을 쓰니까 이상한 데로 가고 피해를 받고 하는 거죠. 자기가 쓸 수 있는 매개들 있잖아요. 매그니토는 네. 철을 이렇게 하듯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다 염동력자들이잖아. 그렇죠. 정신력이 엄청 강해지면 그만큼 세지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네. 피닉스 포스라고 해가지고 진그레이한테만 붙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어느 날 우주적 존재가 진그레이한테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세진 거죠. 이것도 너무 대놓고 PC가 묻어가지고 망했잖아요. 아, 이때부터 그게 있었구나 그럼. 그렇죠. 이게 딱 그것 때문에 욕먹은 대표적인 케이스. 남자 캐릭터들이 다 그냥 그러네. 남자 캐릭터 중간에 있는 애 이 친구만 빼면은 네. 다 여자잖아 지금. 그죠? 사이클롭스도 약간 바보 취급당하잖아요, 이 편에서. 맞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얘는 매직이라는데 얘가 어디 뭐 행성의 지배자였던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성 캐릭터를 좀 주인공으로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약간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그림 이미지에서도 남자 캐릭터가 둘이고 여자 캐릭터가 셋이네. 네. 악마랑도 싸우고 하면서 퇴마도 하는 것 같은, 영능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포지션입니다. 네. 일단 매직이니까. 네. 현실 조작으로 대표적인 캐릭터가 메피스토죠. 현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건 아니라 스칼렛 위치처럼 정신을 조작해서 현실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악마. 기억 조작이네요, 그럼. 네, 그렇죠. 얘가 진그레이를 망가뜨려가지고 피닉스 포스가 폭발했다, 그런 식으로도 묘사되고. 예. 강력한 것도 실버 서퍼가 엄청 강한 우주적인 캐릭터잖아요, 지금. 네, 그런 실버 서퍼랑 맞먹는 것처럼 표현이 돼요. 그 스칼렛 위치의 다크 홀던가? 그 책 있잖아요. 예. 메피스토가 알려준 거다,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닥터 스트레인지 2에 메피스토가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안 나오고 끝났죠.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요건 좀 드라마 잘 나왔다고 평가해주지 않았어요? 네, 엄청 잘 나왔어요. 재밌었고 다 현실 조작이 가능하고. 졸릴 때 눈썹 뿌리는 정령 같은 애가 샌드맨이잖아. 네, 잘하고 이렇게 모래를 뿌리잖아요. 신적인 존재라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그 관련 이슈 아니면 해결해주고 가는 역할, 그런 걸로 나와요. 큐어 옛날에 보컬 좀 흉내낸 것 같기도 하고. 샌드맨은 고딕처럼 입잖아요. 그러면 얘 부하들은 다 고딕처럼 입고 있고 다른 애들은 뭐 힙스터처럼 입고 있고. 스타일이다. 네, 스타일이 달라서 패션 코드를 지켜줘야 돼, 니네들. 맞아요.
위치가 모브 사이코랑 겨루면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보고 모브 사이코랑 좀 비슷한 게 원 작가님이 타츠마키랑 비슷하다. 모브 사이코가 100% 빵 터지면은 모르겠다. 비슷한 레벨일 것이다. 사이타마보다는 좀 약한 거죠. 약한데 어리니까 성장형이고 성인이 되면 뭐 둘 다 더 세질 수도 있죠. 약간 그런 가능성은 있는 타츠마키랑 비슷한 레벨일 것이다. 그럼 우리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네. 작가님은 스칼렛 위치가 모브 사이코보다는 조금 셀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타츠마키랑 스칼렛 위치랑 싸우면 발동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스칼렛 위치는 그 염력 쓸 때도 기를 모으는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써요. 근데 타츠마키는 그런 게 없어요. 모브나. 그래서 전투 준비하기 전에 공격하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칼렛 위치가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염동력자들이랑 힘이 조금 비슷하거든요. 타츠마키는 키도 작고 좀 꼬맹이 같잖아요. 예. 방심해서 질 수도 있다. 네, 이런 의견입니다. 요때 보면은 혼자서 다 쓸어버릴 것처럼 얘기하잖아. 타츠마키가 네. 귀찮다. 나가 있어. 거슬린다. 네. 다 그냥 쓸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 여기에 만약에 모브 사이코가 오면은 뭔가를 분해해버리는 그런 힘도 쓰거든요. 분해해버리지 않았을까. 스칼렛 위치가 오면은 이 정도 위압감을 줄까요? 영화파는 이 정도는 못 줄 것 같아요. 파동권 같은? 레이저 같은 그런 힘도 쓰고 예. 우리가 초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쓴다고 보시면 되죠. 저 신발 한 짝 없잖아. 염동력으로 안 떨어지게 딱 고정 못 시켜. 허술한 게 공격을 많이 허용하거든요. 내 신발 떨어지는 순간 하고 딱 이렇게 힘 조절해서 다시 떠올리게 한 다음에 신발 꼭 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놓친 거 아니야? 내 신발 떨어지는 거 못 보고. 네. 완벽하진 않다. 네. 덜렁대는 느낌인데 그것도 모브 사이코랑 닮았어요. 멘토 얘기를 할 텐데 스칼렛 위치는 닥터 스트레인지랑 캡틴 아메리카한테 교육을 받죠. 정신 교육을. 캡틴 아메리카는 감성적으로 좀 감싸주는 존재였고 닥터 스트레인지는 기술적으로나 아니면은 초능력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커버해주는. 호크아이도 있죠. 케어해주는 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스칼렛 위치는 어벤져스 애들이 불쌍하게 봤어요. 같이 팀업을 이루어서 출격하자마자 울트론 그 사건 때문에 동생도 죽었고 그치. 다 어린 여동생 보듯이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흑화 2번 하고 얘네들도 다 없어지니까 완전히 빌런으로 변신을 한 거죠. 야, 그 너무 정신력이 약하다. 네, 맞아요. 유리 멘탈. 모브 사이코는 그에 반해서는 핀트가 다르거든요. 자기가 괴롭힘 당해서 화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스칼렛 위치는 호크아이나 아니면은 비전한테 많이 의지를 했죠. 근데 의지하는 사람마다 사라지니까 의지하는 사람이 사라지면은 정신적으로 더 커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그 역할을 이제 해야 되잖아.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면에 갇혀가지고 얘네들이 억지로 밖으로 와라 하면서 너는 히어로다 해줘가지고 히어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냥 멘탈이 나가버린 거죠. 저 모브 사이코는 이타적이죠. 자기 동생도 케어하려고 끝까지 봐주기도 하고 동생이 때린 그 깡패들도 지켜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손톱에 강력한 초능력자들도 보듬어 주려고 하고 대인배인데 삐죽한 애 있잖아요. 네. 걔도 금방 용서해주고 괴물로 변신하는 애 때려 눕히고만 말고 달라고 하니까 살려주죠. 좀 뉘우치는 기미가 있으면 잘 지내잖아. 네. 중딩치고는 모브 사이코는 대인배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지금. 스칼렛 위치보다 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테마를 하러 어떤 온천이 있는 그 여관으로 가잖아요. 네. 기차 안에서 계속 뭐 현실로 못 빠져나오고 갇혀버린 거 이 세계관으로 일종의 현실 조작이 된 거지. 그렇죠. 좀 못 깨어나게 하는데 능력이 좀 있는 애들은 깨어나잖아요. 네. 쉽게 왔다 갔다 해. 현실이랑 이 조작된 세계랑 왔다 갔다 하거든. 완다의 현실 조작에 안 걸릴 확률도 있다. 그렇죠. 맞아요. 인정합니다. 현실 조작, 기억 조작 네. 안 걸려 모브 사이코가. 근데 그 모브 사이코는 약점이 좀 많아요. 스칼렛 위치는 다 잃었잖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만약에 레이겐 같은 애를 현실 조작해가지고 등 뒤에서 찌르게 하면은 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너무 사람을 믿으니까. 정정당당하게 싸우면은 모브사이코가 승률이 있죠. 비겁한 수를 쓴다. 그러면은 당할 수도 있고. 동생을 이용해서 단 한 명이긴 하지만 그 레이겐이라는 애가 네. 너무 잘 케어해주고 있어요. 아가모토의 눈만 재기능을 했으면은 좀 만만했을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당하죠. 들러리 같은 느낌? 소설의 슈프림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은하계를 책임지는 마법사라는 뜻이에요. 드래곤볼로 치면은 개왕인가? 약간 얇고 늑수구레한 개형 있죠. 네. 그 정도? 무지무지하게 센 건데 이렇게 센 애들이 지구에다 사는 거잖아. 네. 그것도 뉴욕에. 그렇죠. 웬만한 빌런들은 끼지도 못해야 되는데 사실 영능력자와 마법사가 마법사. 이제 붙으면 만약에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영능력이 좋으세요? 마법이 좋으세요? 할 수 있으면 이걸 가지겠지. 너무 강력하니까. 그니까 마법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영능력은 강력하게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관이면은 영능력은 사실 무능력이죠. 그치. 귀신을 부릴 수 있으면 스칼렛 위치를 쌈 싸먹지 않을까. 그 헛개비 데리고 다니잖아. 네. 부릴 수 있잖아. 그런 걸로 정신 공격을 하면은 스칼렛 위치가 정신 능력은 약하니까. 그 저는 모브사이코가 네. 어쨌든 이길 것 같아요. 얘는 너무 대범하고 성숙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재력도 빵빵하고 네. 동생은 막 폭주하고 막 벌써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착하고 대인배스럽고 구원해 주려고 하고 약간 이런 캐릭터라서 현실 조작에도 안 걸리고 100%까지 빡 차면은 스칼렛 위치를 쉽게 제압하고 오히려 한번 봐줘서 네. 슈프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애처럼 느껴지거든요. 모브 사이코가 다음 때 소설로 슈프림이 된다.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는 일종의 그 빌런이잖아요. 그렇죠. 악령들과 한 편이죠. 악령을 얘는 잘 잡잖아, 모브사이코는. 네, 재령해버리니까. 그치, 이길 것 같다. 아,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컨셉 저도- 자체가 네, 컨셉 자체가 얘한테 특화된. 저도 처음에는 스칼렛 위치가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정신 공격도 안 당하고 모브가 그쵸. 염동력 그런 거는 비슷하다고 치고 예. 하면 영능력까지 사용해서 귀신을 그치. 조작해서 공격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귀신의 천적이잖아. 쟤를 잘 이해하는 어떤 멘토가 될 수도 있는. 아 맞아요. 스칼렛 위치가 제일 두려워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콘스탄틴 같은 악마 잡는 애가 있어요. 스칼렛 위치의 예. 힘이 악마랑 계약해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악마를 악령이라고 본다면은 모브 사이코가 그 힘을 끊어버리면. 그러니까 일종의 네. 얘가 사형마야 그럼? 그렇죠. 아 맞아. 고스트라이더. 고스트라이더를 제일 두려워해요. 고스트라이더는 참회의 시선으로 악마들 다 재령해버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상극이었네. 모브사이코가 제 천적 포지션이야 지금. 얘가 사형마가 된 거잖아요. 마녀들이 그렇게 사형마 돼가지고 그 주인 자체를 까부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모브사이코는. 그래서 고스트라이더도 보면은 메피스토랑 싸우고 그러거든요. 만만할 줄 알고 선택했는데 큰 약점이 있었네. 그러니까 그 마법보다 영능력이 더 위인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재령술사잖아 얘가. 네. 나치, 이거 니은이니까 나치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나치 기억으로 시작하면 그게 이제 만자. 만자입니다. 아 지옥 선생 누베. 누베를 보시던 세대면은 전혀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원조가 되는 재령 관련된 컨텐츠입니다. 맞아요. 은근히 야해가지고 그래서 인기 있는 것도 있어요. 야하고 좀 잔인하고 귀신 나오는 작품 특징이 좀 그런 것 같아. 탐사마이즈도 보면은 초반에 엄청 야했잖아요. 맞아. 요괴소년 호야도 초반에 엄청 야했는데. 마법은 성인보다는 마법소녀 시리즈를 상상해도 되겠지만 야한 장면 많이 나와서 재밌었죠. 네. 모브사이코 대 스칼렛 위치, 영능력 대 마법. 모브사이코가 모브사이코가. 더 강할 것이다. 네. 이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아파컬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컬처계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